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성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알아봅시다. 재료, 설계, 시공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에서 중성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재료. 보면 공공률하고 입도 분포. 이러한 재료를 쓰게 되면 콘크리트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그런 경로들이 좁아지고 차단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재료를 품질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 중성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겠죠. 설계를 할 때는 이 피복 두께를 계산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단면이 크다 보면 콘크리트와 철근이 콘크리트 좀 안쪽에 있게 돼요. 단면이 크게 되면. 단면이 크다는 건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경우나 아니면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의 이쪽까지 면적인데 거리인데 두껍게 되면 탄산가스나 수분이 침투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빠르게 침투하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침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교체하고 보수하고 하다 보면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공할 때는 이제 다짐을 치밀하게 하면은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죠. 양생도 적절한 양생을 통해서 초기 균열을 막아주면 침투하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더하면 마감 재료를 있죠. 콘크리트 마감 재료를 방수제나 타일 이런 기타 재료들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콘크리트 외부에서 침투되는 그런 탄산가스나 그 수분 같은 걸 완벽하게 막아줄 수가 있어서 중성화를 막을 수가 있는, 또 마감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 과정에 대해서 과정에서의 원인인데, 그게 뭐냐면 건물이 완공되고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 부동치마의 균열은, 부동치마라는 게 뭐냐면 집안이 불균등하게 침하되는 거예요. 건물 하나가 있으면 건물 하나의 왼쪽과 오른쪽 이 다르게 치마가 돼서 건물이 기울어지는 경우를 부동치마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치마는 일단 연약집안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여기가 집안이 연약집안이었던 거예요. 연약집안이고 여기는 단단한 집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차이가 거의 없어서 그냥 건물을 지었습니다. 짓게 되면 건물이 사용하면서 여기가 침하되면서 건물이 기울어지게 되죠. 얘가 내려오니까 여기는 있고 이쪽 면은 그대로 있고 이쪽 면은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서 이 사이에 인장력이 발생을 해요. 인장력이 발생하면 균열은 인장력과 직각 방향으로 발생하는데, 여기 계구부 이 면이 응력이 집중돼서 이 면에 이렇게 인장력과 직각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장력이 침하되면서 인장력이 발생하고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인장력과 직각 방향, 특히 계구부, 모서리 아니면 지방면에서 균열이 시작돼서 균열이 커지면 건물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이게 부동치마에 의한 균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 치마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 중에 막을 수 있는 거는 시공할 때 주의를 하면 돼요. 일단 구조물의 무게가 줄어들면 인장력도 줄어들게 되고 그거에 따른 균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구조물 자중 감소하는 방법은 우리가 설계할 때 재료를 가벼운 재료를 쓰면 돼요. 재료를. 그리고 물량을 최소화시킵니다. 최소. 그러니까 부재 배치를 효율적으로 해서 적은 양의 물량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면 구조물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죠. 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서 두 번째는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의 균등화.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가 있어요. 기초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기초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이 얘랑 똑같으면 부동치마가 일어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죠. 이거는 이제 기초 형식의 통일하고도 똑같은데 기초 형식마다 지지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 형식을 쓰게 되면 기초마다 지지 능력이 달라져서 부동 치마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축 이음의 설치는 이제 이건 기계적인 부분인데 여기 밑부분에 기초 기둥 내려가기 밑부분에 이렇게 방진 패드라고 해서 두꺼운 공업용 고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 밑에서 부동 치마가 일어나도 이 고무 패킹이 그런 부분을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잡아주는 흡수를 해줘요. 흡수를 해줘서 기초가 부동 치마가 일어나도 이 신축 이음 이런 것들이 치마를 보완해주기 때문에 구조물은 부동 치마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계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집안을 개량하는 거죠. 집안을 개량. 만약에 여기가 아까 여기가 단단한 집안이고 여기가 연약 집안이에요. 그러면 얘가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려면 여기를 공사가 완공되었으면 이 파이프를 이렇게 뚫어서 여기 안에 콘크리트를 계속 불어 넣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는 강도가 좋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여기 연약 지반이 단단한 지반과 지지 능력이 갖게 돼서 건물이 기울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있어요. 페트로나스 타워라고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유명한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제 한쪽은 일본에서 한쪽은 한국에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완공한 팀이 요 가운데 스카이 브릿지를 시공하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이 이겼어요. 일본은 집안을 다짐하고 집안 개량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한국은 집안을 그런 집안에서 계속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등치마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부등치마가 일어나는 부분에 발견하고 계속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서 집안을 개량하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지을 수가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 집안 개량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안의 성능을 좋게 하게 되면 부동치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수위가 변하면 지하수가 지나다니는 길에 공극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치마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지하수가 보통 우리가 깊은 지하를 파게 되면 지하수가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지하수가 위쪽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력이 발생하죠. 근데 이렇게 건물이 넓게 있는데 한쪽은 지하수가 여기 있고 한쪽은 낮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부력이 훨씬 커요. 심화가 아니라 부력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밑에 있는 지하수가 지나갈 때 지하수의 하중 때문에 부력 때문에 부등침화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지하수의 높이를 이렇게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도 수압 때문에 발생하는 부등침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에 의한 균열을 봅시다. 화재에 대해 보면 우리가 불연성 재료를 쓰면 화재에 대한 피해를 균열을 줄일 수가 있어. 해보면 이제 콘크리트, 석재, 기와 벽돌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불이 나면 불에 타거나 연소하거나 불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모양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용융, 부재가 녹거나 또는 균열 이런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런 재료를 쓰게 되면. 그래서 화재에 대한 균열은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열이라는 게 있어요. 폭열. 폭열은 화재가 일정한 시간 발생해서 콘크리트를 계속 뜨겁게 장시간 노출하면 콘크리트 온도가 올라가죠. 콘크리트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이런 연소 변형 이건 없지만 올라가다 보면 폭발을 해요. 그 이유는 콘크리트 타설하게 되면 어떤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 있는 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콘크리트가 장시간 이게 열에 가해지면 콘크리트는 열 전도성이 좀 늦거든요. 근데 계속 오래되면 이 부분에 열기가 가해져서 공기층이 팽창을 해요. 공기도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깨요. 근데 그게 순간이에요. 취성 파괴 처럼 얘가 갑자기 뻥 하면 터지면서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화재에 의한 균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폭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골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 보면 공극에 있는 수분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되고 공기층은 그 부피가 커지면서 폭발하는 것, 압력밥솥이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하는다고 볼 수가 있고, 내부와 외부 온도차는 외부는 뜨겁고 내부는 이거는 이제 폭열과 관계가 없는 건데 콘크리트가 있으면 화재가 일어나면 내부는 뜨거워요. 여기 뜨겁죠. 콘크리트는 열 전도성이 낮기 때문에 이 내부로 열이 잘 침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외부는 뜨겁고 외부는 덜 뜨겁고, 그러면 외부에서 인장, 여기는 수축 이렇게 일어나서 이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폭열과는 관계없는 거고, 이쪽은 폭열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균열 현상을 보면 일정한 패턴을 찾기는 어렵지만 이 외부에서 균열이 크게 일어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균열을 막기 위해서는 피복 두께를 콘크리트는 열 전도성이 낮기 때문에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면 내부로 열 전달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공극이나 수분을 영향을 미치는 게 적어지게 되고, 또한 피복 두께가 두꺼워지면 철근 또한 열 때는 철근 열에 약하죠. 철근도 보호할 수 있고, 그래서
피복 두께를 적절하게 두껍게, 너무 두껍게 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대체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재에 의한 균열이 일어나는 경우 인장철근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균열을 좀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인장 때문에, 그러니까 화재 열 때문에 부재가 늘어나서 콘크리트에 인장열이 발생을 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철근을 보면 아까 얘기했죠. 이 밑면에 콘크리트 밑면에 가깝게 하면, 철근을 가깝게 하면 이게 유리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두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께를 두껍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철근 대신에 탄소섬유는 이렇게 천처럼 되어 있는데 인장력이 굉장히 강하고 불연성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배합할 때 탄소섬유를 넣게 되면 여기 콘크리트가 있고 철근이 있고 여기 콘크리트 외면에 탄소섬유를 이렇게 배치시키게 되면 물론 인장도 작용하겠지만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콘크리트가 열이 받아서 늘어나려고 하는데 탄소섬유가 잡아주죠. 잡아주고 또 콘크리트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불연성 재료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탄소섬유를 쓰기도 하고, 이 균열이 나중에 뭐 보수할 때 균열이 심하면 여기다 이제 탄소섬유를 이렇게 붙여요. 탄소섬유를 이렇게 붙여서 균열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탄소섬유가 균열이 증가하는 인장력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거 붙여서 보수를 하기도 합니다.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구조적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균열에는 휨 균열과 전단 균열 이런 것도 있어요. 하중을 받으면 구조가 휨 모멘트에 휨 응력이 발생하거나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데, 그런 응력들이 우리 설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발생하면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콘크리트는 하중을 받으면 휨이 발생합니다. 이건 이제 보 같은 경우를 보는데, 이 묵은 콘크리트 보는 여기 밑에가 인장력을 받아요. 하중을 받으면 위에는 압축이 발생하고 밑에는 인장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밑부분에 인장력이 작용하는데 콘크리트는 인장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0.003. 원래의 길이에서 0.003, 그러니까 0.3%만 늘어나면 콘크리트는 균열, 깨진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데 여기다 철근을 배근해요. 철근을 배근하면 철근이 이쪽 인장이 발생하죠. 인장이 발생하면 철근이 인장력을 분담해서 이렇게 깨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철근과 피복 사이에 콘크리트가 인장력을 받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위쪽에서는 최대 압축력, 그 다음에 밑쪽에서는 최대 인장력을 받는데 여기 콘크리트 표면이고 철근이 여기 있어요. 철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늘어난 부분에 인장력은 콘크리트가 부담해서 철근 바깥쪽에서 균열이 생겨요. 작게 나와. 크진 않고 작은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이 이렇게 안으로 증가를 하면서 침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변형이 생기면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휨 변형. 근데 휨 균열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아까 여기 콘크리트 표면이 최대 인장력이 발생하거든요. 최대 모멘트가 발생해서
인장력이 최대가 돼요. 근데 콘크리트는 인장력을 받지 못한다고 했죠. 이 피복 안에서 균열이 일어나요. 이게 주 균열이고, 그 다음에 내부 균열도 일어나는데, 철근이 이 콘크리트가 늘어나려는 것들을 저항하다 보니까 이 돌기 있죠. 돌기에서 이렇게 저항하려다 보니까 얘랑 마주쳐서 여기서 내부에서 이렇게 탈락되는 균열이 발생해요. 균열이 굉장히 작아요. 내부 균열을 하는데 균열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주균열과 내부 균열이 만나면 이 균열 크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빠르게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대책은 인장 측에 철근을 배근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균열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장 철근을 배근할 때 굵은 철근을 세네 대 배근하는 것보다 얇은 철근을 배근하는 게 분산 효과가 있어요. 보면 우리 앞에서 좀 했던 것 같은데, 철근 배근, 굵은 철근이 있을 때랑 얇은 철근이 있을 때랑 얘가 하중을 받으면 콘크리트 내려오면서 여기서 걸려 이게. 그러니까 응력을 받을 수 있는 철근이 안쪽에 있단 말이에요. 많이 안쪽에 있고, 얘가 하나가 버티는 것보다 똑같은 면적, 작은 면적 여러 개를 하게 되면 이 여기 있는 압축 응력을 각각 이 단면에 따른 압축 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담할 수 있어요. 인자 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주 균열이 있는데 크게 발생하지 않고 마감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면 되죠. 평형 마감을 하고 실링, 에폭시나 아니면 시멘트 모르타를 채워줘서 균열이 안쪽으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우리가 휨 균열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다. 보면 이제 외력 때문에 휨 모멘트가 발생하면 여기는 이 하부 인장이에요. 단부 쪽에는 여기가 위에 모멘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부 인장이에요. 그래서 철근을 배근할 때 같은 보라 하더라도 중앙부에는 하부의 인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부에 인장 철근을 많이 배치하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는 상부의 인장 발생하기 때문에 상부에 이렇게 인장 철근을 발생하고, 이 밖에 여러가지 구조 해석을 통해서 인장이 발생하는 부분에 철근을 배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휨균열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단을 볼게요. 전단은 굉장히 무서운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단력은 부재 축에 직교하는 방향.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단은 부재를 끊어내는 그런 힘이 전단력이에요. 전단 변형이 일어나면 부재가 자르는 힘이 발생. 우리가 종이를 가위로 자를 때 보면, 얘가 종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르게 돼. 이게 전단력 때문에 잘라지는 거는데, 전단 변형이 부재에 작용하면 부재가 깨어지는 것들이 발생. 그래서 전단 변형에 의한 파괴는 우리가 취성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취성 파괴는 건물이 깨어지면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기둥이 이런 하중 때문에 변형하고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균열이 이렇게 있죠. 이 균열은 기둥과 이 보 사이에 발생하는 전단력 때문에 발생하는 균열이라고 볼 수가, 균열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인장 균열이라고 있는데, 부재가 아까 본 것처럼
힘을 받게 되면 인장이 발생해서 그 인장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증가하는 걸 사인장 균열이라고 하는데, 사인장 균열은 전단 보강근으로 막아줄 수가 있어요. 보가 있으면 이 주철근이죠. 얘는 인장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피복 두께 때문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균열이 증가하는데, 균열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균열과 직각 방향으로 철근을 배근하면 균열의 증가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균열이 이렇게 쓰면 각각 철근을 배근해요. 직각 방향. 그러면 균열이 커지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좋긴 한데 시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균열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주근이 있잖아요. 주근이 있고, 인장을 막을 수 있는 주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철근이 있어서 이렇게 철근을 감아줘요. 전단 보강근. 전단 보강근 보통 D 10mm짜리 많이 써요. 주근은 보통 D 22mm를 쓴다면 이렇게 작은 철근을 씁니다. 작은 철근이 가공하기도 쉽고, 작은 철근으로 균열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균열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런 것들을 배워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